선거 막바지 후보간들의 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4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이렇게 선거에 다시 출마한 걸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입니까? 40억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수당이든 본봉이든 가리지 않고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왔고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그 급여는 10원 한 푼 없을 것입니다. 1원 한 푼 없을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40억 애교 발언이 논란이 됐던 김태우 후보가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건 나름의 승부수인가요? 그렇죠. 이걸 아마 40억 이게 이제 보궐선거 함으로 인해서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 발언이 한참 이제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이제 낙마를 했는데 다시 이제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40억 이야기했고 그게 또 애교 수준이나 이게 이제 아마 민주당은 좀 비교한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아시겠지만 박원순 그다음에 이제 오거돈 뭐 등등 이렇게 낙마한 분들에 대한 선거 비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본인이 월급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월급 안 받으면 뭘로 사시죠? 저는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김태우 구청장도 본인도 생활인이고 네. 사실은 월급을 안 받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 40억을 극복하기 위한 그 공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구청장으로서 본인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료 봉사하겠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그게 좀 일반인으로서 설득력이 있을까? 뭐 김태우 후보가 집에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는 이 선거에서 이 좋은 그런 공약이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네. 아니 본인이 일한 만큼 그 급여를 받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0억 발언을 극복하기 위해서 급여를 한 푼도 안 받겠다? 그건 뭐 재벌 총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나간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거티브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 인천 계양구로 옮겨서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들어서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자기들이 서로 이제 뭐 선거전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엔 전세로 살면서 이제 다른 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양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계양구에 보다는 이제 분당에 또 집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하나의 공격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럼 그 전에 그 문제를 제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구민들,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세를 살면서 다른 곳 집을 갖고 있다.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이렇게 비판했으면 본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서로가 서로에게 불리한 점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예전에 공격했던 걸 가지고 다시 또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급기야 후보 간의 고발전도 벌어졌습니다. 명함 배포가 문제가 됐는데 설전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진기훈 후보가 이제 명함 배포와 관련해가지고 위법을 했다. 이제 그 공선법 93조 1항을 보게 되면 이 네. 후보자와 어떤 정해진 자 외에는 어떤 명함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진기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불법으로 명함을 배포했다는 지금 방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과 같은 네. 배포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고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당선이 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조항에 따른 벌칙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당선 상실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당선 상실이 되지도 않았는데 당선 상실이 될 수도 있다라 얘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맞고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명함을 불법적으로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래에 어떠한 판결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좀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네. 보게 되면 그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계십니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북의 그 윤준병 의원이 과거에 명함 배포 혐의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심, 2심이 있었는데 1심에서 90만 원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연하장도 불법 단양으로 배포했다는 혐의가 같이 더해져서 그런데 거기에 명함을 불법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배포했다라고 해가지고 90만 원이 받았는데 2심에서는 50만 원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종교시설 내에서의 명함 배포는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합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위법이 아니게 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 1심 판결, 과거 어떤 하급식 판결들을 보더라도 명함의 불법 배포 같은 것들이 보통 당선 상실형을 가져올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법정형 우리가 법에 규정된 그 형을 규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선거 끝나고 이거 뭐 서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군소정당 후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또 얻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더라고요. 총선을 앞둔 그런 이 극한 대치적 상황에서의 투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녹색당도 있고 진보당, 정의당, 물론 우리 공화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네. 이게 또 뭐 김태우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소정당이라고 하지만 다 당의 이름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뛰는 거고요. 결국 투표는 이게 나중에 이제 투표일에 가까워지고 이미 사전투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뉘어서 이 여론조사보다는 더 확실하게 좀 표가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양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또 이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완주해서 각자 이제 내년 총선에 또 중요한 그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강서구청장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